그런데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우리가 소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사안에서는 소 잃고 난 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안에 부과된 과태료의 금액을 제가 최종적으로는 43% 정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원안에서 한 10억이 넘게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최종은 5억 6천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제재인 과태료를 제가 감축시킨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검사가 나오면은 어떤 부분은 가징금 제재 대상인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과태료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했던 거는 과태료 제재 대상이었던 사안인데 제재 예정 통지가 나온 이후에 수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걸쳐서 금액을 매우 크게 감축시킨 사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확정이 되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 제 경험상 90% 이상이 원안대로 확정이 됩니다. 원안이라는 거는 금융감독원에서 처음 예고한 금액입니다.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금액이 증액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보험 관련 규제는 금융감독원만큼 잘 아는 곳이 없고 많은 보험 대리점이 사실 법을 잘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이에 맞게 제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도와드린 사안은 원안에 부과된 과태료의 금액을 제가 최종적으로는 43% 정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원안에서 한 10억이 넘게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최종은 5억 6천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된 사안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025년 여름이었죠. 갑자기 GA에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급하셔가지고 일단 전화로 먼저 상담을 했는데 현재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과 수수료 부당 지급으로 금융감독원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제재심이 별로 기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낼게 있으면 내라 이렇게 통지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이날이 이제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일단 저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 30분만 간략하게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안이 급했고 뒤에 있는 지방이라 바로 또 서울 오실 수는 없어가지고 일요일 날 미팅을 했습니다. 회사분 한 3분 정도 오셨고요. 2시간 정도에 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놀랬던 점은 보험 대리점이나 수수료를 지급받은 무자격자들이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과태료는 100배 이상이 나온 거죠. 그거는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그 금소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론상 이렇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를 보니까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금소법 시행 이후 과태료 액수가 이전의 보험업법에 비해서 상향됐습니다. 3배 이상 상향된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실제 법 적용도 이렇게 엄격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 저로서는 좀 많이 놀랐고요. 또 예전에 금소법 시행 이전에는 막상 과태료 적용 시에 여러 가지 감경 사유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또 보험 전문 변호사고 김앤장에서도 금융감독원 제재를 많이 다루는 사람으로서 금융감독의 제재 사례의 과거의 경향에 비해서는 금소법 이후에 진짜 세졌구나 이런 거를 제가 체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회사 GA는 사실 되게 작은 GA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태료를 다 내는 거는 회사의 단기 순이익보다도 더 과태료가 나오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하다가는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가 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법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 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무자격자들한테 수수료 준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보험업법과 금감원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항인데 회사가 한 겁니다. 잘못한 건 맞는데 그러면 왜 이 회사는 이런 행동을 했냐? 법을 잘 몰랐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 하고 예외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사실 그런 예외는 없었고 법의 무지는 고의하고 똑같습니다. 법에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잘못한 거라 그래서 그거를 배려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법의 무지는 고의하고 똑같이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처음에 아주 안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법을 잘 몰랐고 의도가 나쁘지 않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나올 줄 몰랐던 거죠.
회사에서 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될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결국 이 무자격자들에게 보험을 모집하게 된 경위, 회사가 취득한 이득은 매우 적다는 점, 그 무자격자도 매우 적은 금액을 가져간 거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비해 가태료가 금액이 크다는 점, 그다음에 무자격자가 모집을 한 건 맞지만 또 설명은 자격자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제대로 한 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점들을 정치하게 분석해서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일요일 날인데 사실 화요일까지 의견서를 내야 됐고 저도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워낙 이 사안이 급해서 다른 일정들을 조절하면서 의견서에 집중을 해서 가까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사실 이러한 법 규정도 잘 모를 정도로 내부 통제가 좀 잘 준비가 안 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내부 통제 개선안을 마련했고 내부 통제에 대해서 실제로 교육도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사안에서는 소 읽고 난 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회사가 노력한다는 점도 감독 당국에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위법성이라는 거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분명히 사후적으로 개선한 부분을 잘 어필하면 이러한 내용이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됩니다. 또 회사는 내부 통제 개선의 한 일환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막상 강사 섭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교육도 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뭐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이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해서 금속법이나 보호법 관련 강의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감원 제재심 단계에서는 약간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분명히 감액이 한 20% 정도 있었고요. 이후 금융위 제재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금융위 제재에서는 사실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건 분명하고 반성을 하고 있지만 그렇고 또 1차적으로 금감원에서 제재를 감경받은 거는 맞는데 그래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 사안에 대한 과거에 어떠한 제재가 나왔는지를 거의 10년치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치를 분석을 해서 이 사안과 유사한 건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제재를 했다. 물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금속법에서 가태료 자체가 3배 이상 상향이 된 거는 맞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맞다. 그래도 과거의 제재 사례에 비하면 너무 과하다. 이런 점을 잘 어필을 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안 대비 43% 정도 감액된 가태료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느끼는 점은 금융감독원은 보험 대리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 등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제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경향은 그런 걸로 제가 느끼고 있고요.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거는 검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검사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답변을 준비할지 이런 부분부터 검사 단계에서도 사실관계 다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막상 이런 소규모 GA를 가면은 그렇게 대응하는 게 뭐 비용 면이라든지 금융감독원에서는 소규모 GA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좀 많이 잘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사후적으로 제재 예정 통지가 나올 때 그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감독원 제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